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이 뭐 이슈인데 선도지구 어디 너희부터 시작해? 발표했어요, 이게 그죠?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2027년에 지금 정부의 마지막 해에 우리가 착공 시작하겠다. 이게 정부의 목표인데 임기 내 착공. 임기 내 착공. 근데 될까 안 될까? 네, 이게 뭐 걱정되는 바가 뭐냐? 네, 그런.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많아서 분전 아카데미 김건우 대표님 모시고 예. 일기 신도시 재건축, 야 요거 제대로 될 건지 말 건지 배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네. 일기 신도시 재건축 2%는 주구장창 잘 안 될 거다.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매우 어렵다. 매우 어렵다. 그러나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많은 편법과 정말 많은 난리가 날 몸부림이 것이다. 있을 것이다. 아하. 몸부림 그 표현 좋다. 몸부림. 야, 어떻게 저기에만 저렇게 특혜를 주고 저렇게 재건축을 하게 합니까? 라는 촛불이 일어날 수도 있으나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게 될 것이다. 네. 하기는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 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웬만하면 김건우 대표님은 큰 틀에서조차 동의 잘 안 하시는 분입니다. 동의한다는 건 2% 말이 거의 맞다는.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제 예. 걸림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걸림돌이 많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고 되게 이제 우여곡절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 사항들도 많았는데 어쨌든 발표를 했고 뭐 특별법이 이게 국회 통과가 돼서 그 뭐 하겠다라고 한 지 한 11개월 거의 1년 만에 이제 선도지구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요 정도면은 타임라인 상으로 그렇게 밀린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지금 24년 말인데 27년까지 착공하려면은 3년 남았잖아요. 예. 선도지구 지정하는 데만 1년이 걸리니까 약간 그 앞으로 그 타임라인대로 갈 수 있을까라는 약간 그런 우려사항은 일단 있고 그래서 좀 살펴보면은 일단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많습니다. 36,000. 그러니까 지금 원래 기준 물량을 26,000호로 잡고 최대 39,000호까지 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최대치에 가깝게 아무래도 주민들이 다 너도나도 해달라고 이렇게 의지가 많이 보이니까 최대치에 가깝게 했어요. 그래서 36,000인데 여기에 또 빌라가 일부 어디 아파트 그 블록에 포함돼서 통합 재건축을 해가지고 포함된 데가 있어요. 그거 빼고 36,000호고 합치면 38,000호 정도 돼서 한 9%? 네 하겠다고 한 맥시멈 10% 거의 1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빌라까지 합치면 한 10% 정도 됐고 되게 많이 했습니다. 되게 많이 했고 많이 한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약간 사실은 더 많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어디는 막 이렇게 주춤하고 막 이렇게 보통 재건축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딘 이 중에서 잘 달릴 수 있는 곳들이 있고 안 할 수 있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선도지구라는 게 뭐였어요? 뭐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부터 시작한다? 사실은 핵심은 많으니까 이거는 뭐 너무 섣부른 우려일 수도 있는데 너도 나도 하겠다라고 하면은 너무 많이 해서 뭐 이주 문제도 있고 하니까 번호표 뽑고 그쵸? 순서대로 그쵸? 해라. 순서대로 번호표 1번 뽑는 그러니까 뭐 1, 2, 3번 번호표 1번, 그쵸? 1번, 2번 또는 네. 1, 2, 3번 그렇죠. 또는 그런 1번. 걸 이제 뽑는 그런 형태고 대신에 그리고 선도지구를 하면은 일단 첫 시작이니까 예. 뭐 약간 지원 같은 거 혹은 사실은 이것도 일종의 정부나 지자체 성과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해줘서 우리 본인들 정부 입장에서도 이게 성공적으로 어쨌든 뭐 정부로 따지면 뭐 임기 내 네. 혹은 뭐 지자체장도 임기 내에 뭐 이렇게 잘 되는 모습이 좀 보여야 되니까 아니, 우리 아파트- 다 같이 합시다. 약간 이런 거죠. 뭐. 지금 아파트 재건축은 이미 수많은 곳에서 되고 있고 네. 서울은 심지어는 너무 빨리 잘 돼서 브레이크도 걸었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네. 일기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되는 게 이게 뭐 그렇게 정부나 지자체의 성과예요? 내버려 두면 하는 거지. 그 사실은 뭐 저도 그 부분 동의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뭔가 첫 번째로는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 공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런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노후 주택.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진짜 30년 정도는 노후라고 해야 되느냐 요거는 좀 말갈부가 있을 수 있지만 노후 주택, 노후 환경을 일기신도시 다시 개선시켜야 한다. 약간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 하는데 그걸 다 풀어주면은 너무 빨랐까봐
법으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순차적으로 한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공급 계획,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1, 2, 3기 신도시를 지금 3기 신도시 하고 있지만 1, 2, 3기 신도시까지 하면는 4기 신도시를 짓기에는 뭐 인구 문제도 있고 없을 거다 우리나라 역사에 앞으로. 그러니까 뭐 조금 개별 택지는 있을지 몰라도 대형적으로 이제 4기 신도시는 애매하고 그거를 다시 1기 신도시에 질적 공급.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축으로 남아 있으면 지금 뭐 신축 선호 현상 이런 것도 있으니까 질적으로 이거를 빨리빨리. 공급하고 거기다 순증도 늘어나고 뭐 이런 거로 약간 공급 대책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내버려 두면 이거 잘 추진이 잘 안 됐을 거야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네요. 선도지구 지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뭐 분당을 뭐 흔히 그냥 얘기하기로는 분당을 제외하고는 그런 인센티브 이런 거를 주지 않고 정부에서 약간 푸시를 해주지 않으면은 알겠습니다. 잘 안 됐을 거다라는 사실은 의견이 있었죠. 근데 또 약간 애매해진 게 뒤쪽에 설명 드릴 텐데 약간 애매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설명 좀 들어보죠. 설명 들으면 일단은 어쨌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 이상한데 어떤 그 동의율이 95%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95% 이상이 만점이었어요. 동의율. 네. 그다음 선도지구에 나 신청하겠어요. 요거 동의율 95%고 뭐 부천만 90% 엄청나잖아요. 전 주민의 95%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 심지어 막 외국 살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임대인 분들 중에서. 근데 분당에서 10곳, 10단지도 아니고 10블록 통합이니까 합치면 막 3, 40단지가 다 95% 이상을 해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의지를 보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전체적인 무슨 이런 사업 흐름보다도 진짜 열망이 대단하구나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런 지정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일단 선도지구 접수를 받을 적에는 좀 그런 흐름이 보였긴 했는데 초반에는 사실 저는 정성적인 좀 영향 그런 어떤 요소가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어떤 의미 중에 하나는 아파트 재건축 단독 재건축을 빨리빨리 시켜주자 이런 것도 있는데 1기 신도시 자체가 계획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재탄생시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도시 계획 예를 들면 뭐 도로도 확충해야 되고 도시라는 게 사실 용량이란 게 있잖아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 근데 이게 용적률을 확 올려줘 갖고 뭐 인구가 1.5배가 된다라고 하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있으니까 거기에 상업시설, 인프라, 뭐 도로 이런 거 다 재정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그런 도시 계획을 세우는 뭐 지자체 장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부서들의 그런 어떤 계획들 그런 것들 좀 반영이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약간 그 민원이 많겠죠. 표심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을 테니까 전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무슨 역세권에 용적률도 더 많이 주고 거기서 상업 시설도 만들어 주고 인프라도 만들어 주고 뭐 업무 시설도 좀 같이 짓게 하는 이런 거를 먼저 해서 조금 더 순증도 늘리고 다른 주택 외에 다른 시설도 늘리고 이런 걸 먼저 하고 주거 쪽은 조금 나중에 한다든지 반대로 예. 아니면은 뭐 골고루 한다든지 어떤 거는 뭐 복합 시설 복합 지구부터 지구랑 어디는 주거 지구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는 일체 거의 배제했고 모든 지자체에서 사실상 일체 배제했고 그 주민 동의율 뭐 이런 점수도 딱 정량적 점수에서 그것만 보고 사실은 점수를 공개를 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여기 이 지자체에 있는 사람들이 점수 다 계산해갖고 이거 발표하기 전에도 누가 1등이야 누가 2등이야 다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 거의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량적 그 지표에만 그 완전히 그 신경 써가지고 그대로 딱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 계획보다는 그냥 개별 단지들의 민원 안 나오는 그런 쪽에 조금 포커스를 해서 좀 발표를 한 것 심사 같고요. 기준에 정성적인 부분은 없었어요? 정성적인 부분이 되게 애매하게 있었는데 아예 예를 들면 평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정성 안 본다. 빵점. 정성은 가중치가 없다. 이렇게 발표하고 정량적으로만 가겠다라고 하고 다른 곳들도 그렇게 발표는 안 했지만 결론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은 정량 순서대로만 나왔다. 그럼 동의율 높은 데가 일단 점수 많이 받고 또 보통 기본적으로는 그럴 줄 알았는데 동의율이 좌우할 줄 알았는데 거긴 다 만점 받았다. 다 만점을 받아버려서 그럼 뭐가 좌우한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공공기업? 공공기업, 그러니까 분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일단 분당 외의 곳들로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주차 대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무슨 그다음에 원래는 뭐 연식 이런 것도 본다고 했는데 뭐 주차 대수가 너무 부족한 곳. 너무 부족하면은 빨리 해라, 빨리 너희들부터. 해야 되는 곳들이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 그다음에 세대수를 많이 그러니까 블록 통합 재건축의 세대수가 많거나 합의 많이 봐왔습니다. 단지 수가 많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좀 약간
뭔가 그러니까 많은 세대를 이렇게 모아갖고 하면은 한꺼번에 그걸 한 블록으로 지어갖고 하면은 그것도 약간 전체적인 뭐 도시의 개발에 영향을 더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큰 걸 갖고 그 그런, 안에다 예. 학교도 넣고 병원도 넣고 그렇죠. 경찰서도 그런데 넣고 할수 약간 있는 여지가 있으니 약간 논란은 있었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해? 뭐 그거 갖다가 선도지구에 먼저 해야 되고 이런 거를 결정해야 되나? 뭐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딱 정해진 그 기준이 있었고 그거에 맞춰서 그냥 딱 점수화를 시켜가지고 정해졌습니다. 네. 저 궁금한 그리고, 게 저는 그 동의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주민들은 재건축 우리는 네. 빨리빨리 하고 싶어. 그래서 서로 막 경쟁적으로 동의를 받고 한 거잖아요. 네. 95%가 막 다 넘고 이럴 정도인데 그러면 일단 주민들은 하겠다는 의지는 확인이 된 거니까 속도 자체는 늦어질 요인이 많지. 뭐 때문에 늦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다 하겠다고 하면 나는 뭐 돈을 이걸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약간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선도지구에 동의를 하세요 할 때 제일 그 설득을 하는 논리 중에 그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설득을 하는 논리 중에 하나는 이것은 재건축에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선도지구 신청에 동의를 하는 거고 그렇게 주민 선도지구에 선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고민을 할 수 있는 거고 선도지구에 선정도 안 되면 고민조차 못 합니다. 일단 동의서 내고 일단 동의를 내세요. 으쌰 그리고 약간 경쟁심도 질 수 없지 않습니까? 약간. 네. 그래서 왜 거기서 어쨌든 간에 일단 선도지구에 지정이 되면은 네. 그래서 사실은 분담금도 대략적으로 신탁사 같은 데서 대략적으로 얼마 내야 됩니다라고 뽑긴 했지만 나중에 변수들이 끼어들면서 그게 거의 정확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분담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나왔지만 올라갈 거라는 예상이 대체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청구서 딱 나오면은 분담금 나오면은 뭐 어떻게 되지?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상가도 있어요. 중간에 상가를 껴서 하는데 선도지구에 선정이 되면요. 상가 제척을 못 해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상가랑 다툼이 생기면 상가를 제척해버리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법을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근데 이제는 선도지구 딱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면은 요거 건드리지 마라가 기본 그 정책이에요. 안에 다 통합으로 해야 돼요. 네, 절대 건드릴 수 없어. 예를 들면 통합 4개 단지가 통합했는데 한 개 뺄 수 없어. 그 안에 상가 있으면 상가 뺄 수 없어. 이렇거든요. 예. 근데 상가 동의율은 10%? 20%에 10% 맞을 거예요. 그것만 동의하면은 일단 선도지구는 접수해 줄게. 예. 50%가 아니고. 그러면 상가가 이 사실을 알면은 갑자기 갑이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비토건이 있으면 비토건이 있는 거구나. 그쵸. 갑자기 캐스팅 보트가 됩니다. 나 안 해 하면은 하지 말든 선도지구 포기하든지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선도지구 하기 싫어? 그럼 넌 잘 보여.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 약간 지금 그 주택 외의 시설들이 조금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저는 요거 되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분당은 선도지구라는 그 칼을 지자체가 쥐고 있으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도지구에 점수화를 시켰는데 네. 요거 분당만 이래요. 이걸 더 해오면은 우리가 가산점을 줄게라고 했어요. 뭐냐면은 이주대책 지원 여부. 그래서 전체 재건축 세대의 12% 이상을 이주 주택으로 제공을 할 거야라고 동의를 하면은 2점 더 줄게. 그다음에 주변에 단지 내 상가 말고 일개 신도시는 뭐 플라자 상가 이런 것들이 중간 중간에 있으니까 같이 껴서 재건축하면은 2점 더 줄게. 그다음에 소규모 단지 막 여기 보시면 되게 이상한 게 여기가 요 71번 여기 잘 보시는 분들 요거랑 얘랑 통합 재건축이에요. 엄청나게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같은 조합으로 통합 재건축을 해요. 왠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보면은 소규모 단지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얘네들이 단독으로 재건축을 못 할 것 같으니까 껴서 하면은 네, 점수 더 줄게. 저 조합원도 니네 땅에 있는 맞아요. 아파트에 넣어줘라.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그게 그럼 섞일지는 모르겠는데. 저 땅은 그 짜투리 저 땅은 뭘로 쓰죠? 그럼? 근데 뭐 그거는 뭐 일단은 정비계 세우면서 뭐 마련해 볼 것 같고 그다음에 정부에다 뭐 저 땅을 기부 찬합하겠습니다 해버리라는 건가?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럴 근데 뭐 있죠. 사실은 그럴 수도 있고 뭐 거기에 임대주택을 지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장수명 주택인지 요거는 뭐 좋은 거긴 한데 그러니까 뭐. 장수명 주택이란 게 있어요. 뭐냐면은 콘크리트도 뭐 튼튼하게 하고 뭐 철근도 뭐 굵기를 얼마만큼 이상 하고 이런 게 하는 게 있는 게 보통 요새는 다 우수를 받습니다. 다 우수도 아닌 경우는 별로 없고 그래서 우수를 받고 근데 최우수를 받는 경우가 우리나라 뭐 재건축이나 이런 주택 사업에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돈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장수명 주택 최우수를 받으려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건설비가. 근데 요거를 최우수를 받아야 3점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분담금 올라갈 수 있죠. 물론 좋은 방향이긴 할 텐데 현실적으로. 그다음 여기가 더 심각한데 공공기여를 추가로 제공해라. 요거를 또 점수화를 시켜서 저게 점수가 높았네요. 예, 그래서 요거 5% 땅의 5%를 더 공공기여하면은 6점. 그러면은 이제 다 말이 되는 거긴 한데 다 필요한 거긴 한데 요거를 15점 다 받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분담금이 확 올라가요. 공공기여를 땅의 5%를 더 기부채납하고 공공기여하고 주택세 12%를 이주 주택으로 물론 주는 건 아니죠. 약간 뭐 공공이나 아니면은 뭐 리츠 이런 데 좀 싸게 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하면은 그다음에 장수명 주택 받고 이번에 저 약속한 거는 저렇게 우린 하겠습니다 하고 선도주가 됐어요. 네. 그럼 낙장 불입입니까? 낙장 불입이죠. 이거는 선도직을 포기하면 돼요. 재건축은 할 수 있는데 선도직으로 포기하면 돼요. 나중에 다시 뒷순서로 가서 하면 되죠. 네, 그런 그 문제가 말은 좀 있어서 선도지구가 아닌 다른 지구는 네. 아파트가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 한 저 선도지구가 다 재건축되고 입주 끝나야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는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예. 그 단계가 있는데 재건축을 할 적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정비구역 지정인데 네. 요만큼을 용적률 뭐 얼마에서? 얼만큼 그다음에 몇 세대 뭐 이렇게 재건축을 하겠습니다. 기부채나 몇 퍼센트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단계가 있는데 일종의 그걸 제일 먼저 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1년 후에 선도지구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1년 후부터 다시 특별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근데 공모가 아니고 약간 개별 접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받을 건지는 잘 뒤쪽에 설명드릴 텐데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받을 거예요. 라고 해서 그냥 약간 1년 차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지금 뭐 3만 몇천 세대라고 하면은 계획상으로는 매년 3만 몇천 세대씩 뭐 이렇게 지정을 받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곧 다음에도 뭐 네. 2기 선도지구 뭐 이렇게 지정할 거다. 이름은 선도지구가 아니지만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신청. 후발대. 뭐 그런, 예, 그래서 목표상으로는 뭐 그렇게 하면은 10년이면은 할 수 있다. 시작은 다 할 수 있다. 시작은 시작은 할 수 있다. 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분담금이 엄청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구역 정형화, 근린 상업 지역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아니고 근처에 있는 상가 같은 데를 포함해서 근데 여기 동의를 안 받아요. 받지 않고 여기 상가가 여러 개 있으면 여기 이 상업 지역의 상가 소유주의 10%만 동의를 받았으면은 일단 선도지구에 포함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 모 단지에 이렇게 꼈더니 중간에 근린상업시설 다 꼈더니 뭐 이런 게 포함되더라고요. 엄청 크거든요. 메디모에 여기 국가지정의료기관 엄청나게 커요. 여기 그냥 다 그 회사에서도 그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그리고 건물 딱 보면요. 여기는 20-30년 된 게 아니고 몇 년 안 진짜 됐어요. 얼마 안 된. 여기 재건축합시다라고 하면은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으니까 돈을 많이 요구하겠죠. 우리 건물 철거하고 우리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건축비가 얼마였는데 이러면서 보통 이렇게 큰 건물들이 재건축에 포함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예. 뭐 보통 소송 갑니다. 소송가요? 보통 소송 가서 예. 우리는 안 한다 소송. 그러니까 안 한다 소송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안 한다 소송인데 속마음은 뭐 돈을 더 받으려는 예, 어쨌든.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래서 굉장히 뭐 요런 상가가 있으면은 약간 흔하잖아요. 재건축을 하게 이런 게 있으면 되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전체 근린상업시설을 포함한 것 자체도 되게 무리수에 가까운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동의서는 냈는지 안 냈는지 몰라도 결국은 저 안에서 저것 때문에 잘 안 될 거다라는 걱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상가 면적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얘가 안 냈어도 얘네들 중에 동의서를 몇 퍼센트 이상 걷었으면은 일단 선도지구에 포함시켰거든요. 약간 이런 약간 디테일한 부분에서 부작용들이 많을 수 있고 이 분당 같은 경우는 그나마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고 분당 아닌 경우는 사실은 이런 거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여기 보시면 그래서 승자의 저주라는 얘기가 좀 나와요. 선도지구 된 게 오히려. 그렇죠. 차라리 이런 거 분당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안 끼고 이런 거 안 하고 플러스 가산점 하려고 이런 거 안 하고 다음 타자로 들어가면은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실속 챙기면 되니까. 그러니까요. 1년만 참으면 된다. 약간 이래서 예. 선도지구가 그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네. 그 돈이 확실히 되는 게임인가요? 그러니까 반대죠. 돈은 그러니까 약간 분당 기준으로 보면은 돈은 더 이제 손해를 본 것 같아요. 오히려 이 가산점을 얻기 위해서 예, 지금 그 보면은 그 분당 같은 경우는
점수가 다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공개는 아니고 사람들이 다 계산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 대수 이런 거 해갖고 계산을 딱 해보니까 예. 어디는 뭐 90 몇 점, 어디는 몇 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역전이 좀 됐어요. 역전이 된 거는 이런 지자체 그 성남시의 요구를 다 들어준 곳. 다 들어준 단지가 선정이 됐고 하나라도 나는 이건 못하겠다. 2주 주택을 내가 12%는 줄 순 없지. 이러면서 요거 안 하고 이랬으면은 2점 빠지면서 역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정된 분당의 모든 단지들은 사업성을 포기하고 속도를 선택한 단지들입니다. 1번 번호표 받는 대가로 프리미엄을 많이 냈다. 그렇죠. 돈은 내가 추가 분담금을 그러니까 왜? 한시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그게 왜 빨리 하면 그게 좋아요? 빨리 하는 게 무조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를 선택했다는 게 왜 그런 이거는 일기 신도시는 언제 될지 몰라. 빨리 해준다고 할 때 무조건 1순위로 그렇죠. 치고 가자. 그러니까 그거예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인 건 하나는 어쨌든 사실을 이거를 투자적 관점에서 보면은 예. 빨리 좋은 게 되는 게 좋은 건 맞아요. 뭐 사실은 뭐 금융적 관점에서 봐도 빨리 어쨌든 첫 매물로 나오는 그렇죠. 거니까. 빨리 고가 주택이 되는 게 뭐 여러모로 좋긴 하죠. 그리고 예. 그 재건축은 속도다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선도지구는 국토부랑 뭐 지자체랑 다 푸시 이렇게 모아서 최대한 달릴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27년 뭐 착공 목표를 한다 하면 예. 착공 27년까지 못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현 정부에서 최대한 밀어주는 거는 선도지구밖에 없을 거다. 아니 뭐 그게 합리적인 판단이든 말든 간에 그런 생각들이 좀 있으면서 선도지구에 완전 몰빵해서 95% 동의율을 받은 데가 40 단지라는 거는 진짜 이 무조건 선도지구 돼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간 거잖아요. 당장 내년에 집 팔더라도 선도지구 딱지 붙여서 팔면 비싸게 그 제가 팔잖아요. 굳이 말은 안 했는데 그런 것도 있죠. 그럼. 선도지구 딱지가 붙는 순간에 가격이 일단 올라요. 그렇죠. 리모델링 추진한다고 플래카드 붙인 데는 리모델링 하고 싶었거나 할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값 좀 올리고 싶어요 당분간 하든 안 하든 그 얘기죠. 그래서 이런 뭐 문제들이 그러니까 분당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승자의 저주의 우려가 있고 나머지들은 뭐 이런 문제는 없는데 근본적으로 약간 입지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분당 대비해갖고 근본적으로 그냥 사업성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보면은 그 뭐 역세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슨 역세권이나 이런 상업시설이 많은 약간 어떻게 보면 입지가 좋은 곳들 그런 것 위주로 선정이 된 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점수화했기 때문에 부동산 그 가격 가치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좀 밀리는 곳들이 많이 선정이 됐어요. 또 보면은 뭐 다른 도시들에서 그러다 보면은 사실 사업성에 좋은 데를 재건축할수록 사실 사업성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업성이 과연 뭐 예를 들면 뭐 3본 같은 데는 좀 집값이 싼데 그 중에서도 약간 역세권이 아닌 곳들이 다 선정이 됐거든요. 동의율 여기 높아서 동일도 높고 뭐 더 세대수도 많고 비싸적이셨겠네요. 그래갖고 여기 사업성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좀 되긴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한 뭐 의지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은 뭐 가능은 하겠지만 좀 중간중간에 약간 그런 갈등 요소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은 뭐 어떤 지원들이 선도지구한테 있는가를 좀 봤는데 이게 이번에 또 아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뭐 학교 문제 사전 해소, 사전 해소라고 했는데 해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국토부 교육부 교육청에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 이런 약간 하나만한 얘기하고 분담금 산출할 적에 뭐 부동산원이 산출 업무를 좀 지원하겠다. 뭐 전자동의 받겠다. 뭐 이런 것들 사실은 뭐 좋은 걸 수도 있는데 대단한 지원인지 모르겠네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좋은 말. 현실적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겠고. 요거는 학교 잘 지어주겠다. 그래. 그러니까 학교 그러니까 잘 지어준다기보다는 보통 그러니까 이슈에 대해서는 잘 체크했어요. 왜냐면은 교육청과의 협의가 재건축에서 제일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학교를 뭐 증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신축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학교 부지를 옮긴다거나 이런 것들 하면은 그다음에 뭐 앞에 건물이 세워지면은 뭐 학교의 일조권 막 이런 거 막 해갖고 학교 근처에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정말로 태클이 많이 들어와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지금 분당 전체 1기 신도시 재건축 할 적에 학교는 거의 다시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증축을 하던 아니면은 아예 위치를 바꿔서 뭐 이렇게 하든 한데 그게 이제 보통 이제 협의의 시간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해결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는 건 빨리 회의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줄게. 그러니까 말은 그렇다는 건데 과연 그럴 수 있으니까 뭐 어디는 긴밀한 협력 안 합니까 모르겠는데 뭐 그런 상황이고 뭐 펀드 요거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최초의 돈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 거니까 어쨌든 사업비는
지원해주겠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가이드 배포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잘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라서 이렇게 보니까 뭐 다른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이 일기 신도시 아닌 지자체에서도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광명시에서도 용적률을 올려줬거든요. 330%까지. 그러니까 원래 3종인데 300%인데 330%까지 올려주기로 했고 2종인데 3종으로 종상향도 해줬고 현장 지원센터 아까 여기 무슨 설명회 많이 하겠다 무슨 뭐 협력체 만들겠다 똑같아요. 거의 예. 비슷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아까 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오프닝 때 여기에만 일기 신도시면 너무 혜택을 주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반대가 됐어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지금 재건축 엄청 활성화 대책을 하면서 예. 규제 완화를 했더니 특별법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아 다른 거랑 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예요. 거기서 그렇지. 거기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지금 좀 높은 곳 같은 경우에는 일기 신도시보다 서울시가 더 유리하거든요. 유리하고 뭐 오히려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선도지구에 지정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더 굉장히 세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렇게 굳이 이거를 야. 혜택이 별로 없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돼버려가지고 그런데 저기는 서울시에서는 저렇게 주지만 네. 경기도에 있는 일기 신도시는 서울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아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선도지구 혜택이라도 받아야.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냥 지자체에서도 그냥 여기 광명시도 한다고 했잖아요. 거의 뭐 비슷한 수준 약간 딸리겠는데 비슷하게 하든 그러니까 그냥 성남시에서도 그냥 했으면 됐고 그리고 뭐 지금 서울시 말고 그 도시정비법에서도 이미 역세권 같은 경우는 뭐 300%면은 360%까지 준다 이런 예. 도정법에서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그 선도지구를 지정을 하는 그 옥신각신한 1년 동안에 다른 데서 이미 비슷한 수준에 이걸 해버렸기 때문에 약간 약간 김 빠진 선물이다.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주목만 너무 많이 받고 오히려 제한들도 좀 생기고 그래서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이 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괜히 선도지구 했네라는 얘기도. 선도지구뿐이에요, 그렇죠? 선도지구도 그렇고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도 그렇게 이게 무슨 특별법인가 뭐 이런 생각도 스타트는 좀 그래도 들어요. 빨리 가니까. 네. 스타트 네, 뭐 프리미엄.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앞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어쨌든 더 돈적인 혜택은 별로 없게 되었다. 네, 뭐 그런 상황이에요. 차라리 내년에 선발된 2기가 낫다는 얘기네요. 이가 났고 서울시에서도 뭐 서울 아파트들도 충분히 그 정도는 이제 받아갖고 그냥 재건축할 수 있게 된 상황들이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큰일이다. 네, 그래서 일단 속도가 그러면 뭐 어쨌든 간에 혹시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속도는 얼마나 빠를 수 있는가를 제가 좀 체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27년 착공에 뭐 30년 준공한다라고 이렇게 예, 얘기를 했어요. 27년. 정권 그쵸. 끝나기 전에 하여튼 첫 삽을 뜨겠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조금 시나리오 체크를 해봤는데 올해 일단 끝났고 그러면 내년에 정비 계획이란 거를 수립을 하고 이 정비 계획이란 걸 수립을 하는 게 좀 오래 걸리거든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것을 다 기부채나 포함해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계획 수립을 뭐 정비업체나 신탁사와 함께 수립하고 지자체랑 협의해갖고 정비구역 특별 정비구역 지정 받고 그 다음에 동의율 모아갖고 조합 설립인가 받고 시공사 선정까지 하면은 진짜 빠른 시나리오로 생각한 겁니다. 예.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불가능한 수준. 그 다음에 이렇게 내년에 불가능한 하기가. 수준을 내년에 다 어쨌든 했다 치고 예. 26년에 뭐 이제 환경평가라는 걸 하거든요. 뭐 교통 환경평가 여기 재건축을 많이 크게 하면은 교통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환경평가. 도로는 충분히 잘 했는가, 도로 계획, 환경평가 받고, 뭐 교육 환경평가, 학교에 영향이 없는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건축심의라는 거 당연히 받고, 사업시행인가라는 거 받고, 감정평가에서 조합원 분양 신청하고 뭐 이런 거 하면은 이것도 1년 내에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27년에 그러면은 요거까지 하고 관리 처분인가라는 재건축의 마지막 인허가 단계를 받고, 그 다음에 뭐 블록당 한 3, 4천 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가 이제 2주를 다 하시겠죠. 2주 기간 잡고 그다음에 2주 다 하고 나면은 철거도 요새는 철거 허가도 또 받아야 돼. 철거 허가가 되게 오래 걸려요. 요새는 그 순살자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철거 허가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철거 허가 받고 철거하고 착공하려면은 27년까지는 안 된다. 아무리 빨리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요새는 정말요? 2주랑 철거만 해도 1년 반은 걸려요. 네. 철거도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진짜 빨리 이런 것들을 정말 빨리 달린다. 정말 빨리 달리고
조합원들끼리도 아주 사이가 좋고 뭐 별로 이견도 없고 뭐 지자체랑 아주 사이가 좋고 뭐 이렇다고 해도 28년 착공. 물론 근데 27년이 목표였지만 28년 착공하면은 뭐 비난할 건 아니죠. 이 정도면 목표에 근접하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되는 단지가 이상적으로 잘 달린 단지이기 때문에 그 36,000 세대 선도지구 중에서 뭐 한 20-30% 정도는 뭐 28년에 착공할 수도 있지만 뭐 29년 될 수도 있고 아무튼 27년 불가능한 거. 그리고 이것도 착각하신 거예요. 저기 뭐 국토부에서 요새는 공사도 길어요. 요 정도 대규모로 통합 재건축하면은 4년은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빨리 달린 곳들이 32년에 입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대부분 사실은 지지부진하게 싸우고 지연되는 단지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빨리 되는 곳은 32년. 요 정도로 하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번 정부에서 시작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네, 그렇죠. 뭐 근데 뭐 그렇다고 중단시키지 않을 거니까 28년에라도 되면은 다음 정권 초기 때 할 수도 있고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27년 착공 30년 준공 요거는 그냥 약간 표어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때 네. 첫 삽이라도 뜨고 내자. 네, 하겠다. 뭐 그냥 약간 선언 같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도지구 이후의 재건축이 이제 또 중요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데 선도지구 이후에는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뭐 정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다음 정비 시기가 제시되지 않아서 불안감이 있다. 그러니까 불안감을 알고 있더라고요. 불안감이 있고 그래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뭐 예시를 들었어요. 뭐 예시로 하면은 올해는 선도지구, 내년은 선도지구 선정 구역을 하고 2단계는 뭐 예를 들면 주민 동의 50% 이상 구역. 그러니까 다 예를 들고 뭐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순차 정비가 그러니까 그 선도지구를 거점으로 해서 인근 구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뉘앙스를 일부러 좀 강하게 말했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라는 거는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계획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지금 고민해보고 있습니다라는 거라서 사실은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이 얘기들 이주 대책도 지금 별로 없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선도지구 지정까지 그 뒤에는 별로 이렇게 고민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도지구 어쨌든 딱 지정하는 것까지만 열심히 준비한 것 같고 그 위에 그 뒤에는 별로 그래서 만약에 어쨌든 지금 1기 신도시 요구를 해서 착착착 진행하려고 준비를 했다고는 하지만 지금 어쨌든 냉정하게 준비 상황으로 보면은 선도지구 지정하고 이게 잘 될지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너무 선도지구에만 약간 저는 약간 좋은 말은 아니지만 약간 쇼잉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선도지구라는 약간 성과를 좀 내기 위해서 선도지구 지정하고 요거 몇 년까지 하겠습니다. 요거에만 포커싱 되어 있고 일기 신도시 전체의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준비된 게 좀 없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고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인 그냥 제안으로는 그 다음은 선도지구 말고 그 다음은 약간은 좀 알아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무슨 주민동의 50% 이상 구역은 26년에서 30년에 할 수 있게 이렇게 모아서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내년 그러니까 지금은 별 생각이 없다가 내후년에는 갑자기 재건축 추진력이 막 생기는 그런 단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지금은 막 추진력이 불붙어 갖고 이렇게 신청을 해갖고 잘 했는데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까 별로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곳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막 칼같이 막 끊어가지고 뭘 또 공모를 받아갖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선도지구는 이렇게 지자체에서 해서 진행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신청 그 정비구역 신청 이렇게 준비해갖고 차근차근 네, 차근차근 그냥 할 수 있게 내버려 둬야 진짜 동의서 받아오고 이렇게 그냥 그쵸 그냥 그렇게 해야 되지 가짜 않나. 동의서로 일단 선정하고 그러지 말고 네, 그리고 그 지금 동의서는 약간 쉽거든요. 동의서를 받는 게. 예를 근데 들면 지금 선도지구를 지정한 이유가 그냥 냅두면 너무 우후죽순 혹은 한꺼번에 몰리거나 안 하다가 뒤에서 몰리거나 앞에서 몰리거나 할까봐 네. 그래도 좀 번호표로 이렇게 조금 나눠주려고 인위적으로라도 그런 취지 아니었어요? 맞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거는 일단은 주민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예. 이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인허가단에서 사실은 줄 세우기를 할 수 있어요.
인허가에서 아예. 진짜 동의서 할 때, 할 받아와도 때도? 그때 네. 번호표 나눠주면 되니까. 그때 약간 뭐 예를 들면은 그 지금도 똑같이 계획을 하고 있긴 한데 모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알아서 할 수 있게 하는데 네. 연간 인허가량을 제한해요. 아, 마치 그렇게. 은행의 대출 총량제처럼 올해 인허가 받을 수 있는 거는 만 세대입니다.라고 하면은 신청한 이렇게 해서 만약에 9천 세대 자동 했다 그러면 선착순이지. 올해는 끝났습니다라고 하고 내년에 오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이걸 꼭 국토부에서 전체적인 기준을 딱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연간, 그러니까 매년 관리를 하면 되지 않나 이런. 그게 깔끔하죠. 왜냐면은 그것도 맞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를 굳이 5년 지금 10년 후까지 계획을 세우겠다래. 34년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연간으로 이렇게 쳐내야 돼. 이렇게 훨씬 부작용이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도지구가 안 되면 지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나는 보고 있었는데 우리 추진위원회가 설립해 그것도 불가능한 거죠. 선도위원회가 선정이 안 되면 이제는. 그런데 이제 내년 말에 한 번 더, 그러니까 선도지구는 아니지만 정비구역, 정비계획 신청을 받겠다라고 하니까 예. 지금 만약에 지금 떨어진 곳들 있잖아요. 95%까지 모았는데 떨어진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 중에 꽤 많은 곳들은 또 신탁사 같은 데랑 MOU 같은 걸 맺었거든요. 이거를 혼자 할 수 없어요. 서류가 막 이만했어요. 선도지구 신청 서류가. 그러니까 약간 그 탄력을 계속 유지해가지고 이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거를 1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또 신청을 하면 되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니까 굳이 이 난리 피울 필요도 없었다는 없었네. 시리기 별로 그러네. 의미가.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선도지구를 지정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스타트를 끊는다는 거는 오케이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약간 보여주기 식이라도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다음 10년 동안의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계획 자체가 공공기여 무의미하지만 같은 걸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했을까요? 그런 생각도 있었을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꼭 선도지구나 그러니까 그걸 꼭 순서대로 하는 그거에 있어서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와 선도지구와 관계없이 기본 계획이라는 걸 세웠거든요. 예. 공공기여를 몇 프로 하면은 용적률 몇 프로 주겠다. 뭐 이런 것도 이미 세웠거든요. 그거랑 관계없이 이거는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뜯어내려고 하긴 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그것도 그 기준도 공공기여 요만큼 하면 용적률 얼마나 주겠다는 것도 그냥 지금 예상이고 기준이지. 이거 줘도 잘 진행이 안 되고 또 사업성 안 나오면 더 올려줘야 되잖아요. 서울시도 그래서 더 올려준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시도 그렇게 될 때까지 용적률 올려줄게. 네. 그러나 여론 눈치는 좀 보자. 그게 이제 그 방향이니 당연히 이제 일기 신도시도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용적률 혜택은 더 좋을 거다. 더 좋을 거다? 당연하죠. 근데 이제 늦게 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일 수도 있으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실은 야 이거 정부가 대책 좀 세우고 일기 신도시 어떻게 할 건지 계획도 세워야지 이거 안 하면 무능한 정부야 라고 하는 어떤 압력 때문에 다들 뜨거운 감자로 아마 다음 정권도 이거 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저글링을 할 거예요. 이번 정부도 저글링을 한 거고 이게 근데 이거 대선 시작하자마자 이거 하겠다고 해놓고 대선 공약에서 원희룡 장관이 장관할 때는 이거 그 마스터 플랜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거 왜 빨리 이거 어떤 계획을 왜 안 세워주세요? 뭐라도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이거 마스터 플랜 해야 돼. 일기 신도시같이 큰 곳은 이거 재건축하는 거 그냥 대충 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래. 다시 도시 설계를 전체를 다시 해서 병원 어디 놓고 도로 어떻게까지 다 한 후에 야 그럼 이 비포를 애프터로 바꾸려면 이거 재건축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요거를 결정하는 거야. 마스터 플랜 해줄게 기다려. 라고 해놓고 마스터 플랜 온데간데 없죠 지금? 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선도지구 한다고 하니까 그냥 없는 건데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 하려고 해도 마스터 플랜도 안 나오는데 니들 뭐 하고 있니? 라고 하면 그냥 놀고 있어요 할 수는 없으니 선도지구 뽑았는데 오늘 설명 들어보니까 굳이 왜 뽑았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러면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러고 있는 거 계속 마스터 플랜이 있는 게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왜 마스터 플랜을 안 만들까요? 마스터 플랜이 있으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 그 원희룡 장관이 말했다는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도 약간 이상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큰 그림이 있으면 좋죠. 그렇죠. 지자체별로 기본 계획이란 걸 세웠어요. 기본 예. 계획, 그러니까 자기 지자체 그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은 저는 이 약간 도시의 개발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건 제 평가인데 네. 고민이 많이 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본 계획이라는 도시 전체의 그 기본 계획을
하기 위한 기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 지자체한테 줬던 기간이 선도지구 발표 전까지 당연히 기본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지 요게 맞춰서 선도지구 그러니까 보통 동의율도 모으고 할 텐데 빨리빨리 내놔라고 해서 뭐 몇 개월 안 걸렸어요. 요거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 지구 단위 그냥 예를 들어서 노원구의 상계 중계 요런 곳에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드는 데에도 1년은 넘게 걸리거든요. 그 용역도 맡기고 뭐 해가지고 1년 넘게 걸려요. 목동 같은 경우는 목동도 신도시 사실 연기 신도시고 목동은 중계상계랑 또 다르게 그 프레임 자체가 완전 신도시처럼 되게 잘 구성되어 있어요. 그 땅이랑 그 아파트랑 그 상업지구랑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도 되게 잘 되어 있는데 그걸 유지하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이게 새로 재건축하는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면서 주민들과의 협의를 해갖고 또 불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협의해서 하는데 2년 넘게 걸리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목동에 어쨌든 그 지구 단위 계획 마스터 플랜은 잘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빨리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을 약간 3개월 내내 내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놓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특별법의 취지는 제가 지난번에 일기 신도시 관련 말씀드렸을 때도 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 전체적인 재건축 사업에 혹은 이 정부 사업의 취지는 일기 신도시라는 도시 자체를 재탄생시키는 리모델링하는 그런 취지로 봐야 되는데 너무 개별 재건축의 사업성이 나오고 용적률 높여주고 주민들 눈치도 좀 보고 주민들한테 분담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거에 집중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마스터 플랜이 지자체별로라도 좀 더 정교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별로 없어 보여서 저도 그게 좀 걱정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러면은 막 여기랑 이렇게 선도지구가 선정이 됐어요. 근데 뭐 여기 도로를 넓혀야 돼. 그거 어떡할 거야? 못 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문제들이 계획 없이 도로를 번호표부터 나눠주면 그렇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여기가 붙어 있는데 여기 중간에 학교가 있는데 얘는 재건축이 되고 얘는 재건축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재건축 됐을 때 이 학교는 뭐 증축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여기 학교가 존치했는데 하필이면 또 여기는 엄청 느려져가지고 얘가 새로 지어졌는데도 얘는 아직 재건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과민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금 개별 재건축단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속도하고 주민들의 눈치를 보는 것 물론 주민들의 생각을 듣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 주민들 입장이 중요하지만 전체 도시 관점에서의 그런 어떤 플랜은 되게 부족해 보인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지금도 만들고는 있겠죠? 마스터 플랜이란 도대체 없어졌습니다. 사실은 이 마스터 플랜은 끝났습니다. 아예 완전 끝났어요. 기본 계획이란 게 나왔습니다. 기본 계획이 국토부는 됐어요. 지자체 보고 만들라고 하고 지자체는 국토부 보고 만들라고 하고 있는데 뭐 엄밀하게 말하면 지자체가 만드는 게 맞기야 맞지만 그 지자체가 뭘 해본 적이 있다고 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은하계에서 대한민국 코리아 서울 경기도가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는 일이라고요. 이런 류의 재건축을 해본 나라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국토부에 물어보면 우리도 모른다고 할 거고. 그러면 뭐 아쉬운 놈이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야 국토부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할 게 뭐지 그럼? 일단은 그럼 뭐 번호표부터 나눠줘 보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는 현재의 국토부가 무능합니다라는 얘기를 굳이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어디 국토부가 와도 당황스럽긴 할 것이다. 이게 아니 뭐 한번 할 수 이게 당황스럽다고 할 건 해야지 그래도. 근데 이게 외주를 주던지 이게 뭐. 공학자들을 불러와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봤지만 아니 이주 단지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주 단지 어디서 만듭니까? 아니 물론 뭐 그런 뭐지? 것도 그 기사 한번 저도 오늘 기사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원희룡 장관이 맨 처음에 이제 취임하고 22년도에 취임하고 처음에 선도지구라는 걸 언급했어요. 기사 찾아보시면은 2027년에 선도지구 지정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나오거든요. 27년에 선도지구 지정한다고. 그게 아마 마스터 플랜이라는 거를 생각해서 그거 하고 나서 27년에 선도지구 그렇겠죠. 그랬더니 당연히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그 당시 후보자의 공약이 재건축 요거 시작이었는데 27년도에 선도지구를 지정하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난리가 났죠. 그리고는 뭐 몇 주 안 돼서 선도지구는 24년까지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약간 그게 있죠. 이상적인 그런 현실적인 뭐 마스터 플랜 이런 거와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는 뭐 주택 공급 차원에서도 뭐 그런 거와 약간 그러니까 그 재밌는 게
그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적에 그 언더스탠딩에서 썸네일 타이틀 지어줬던 게 양자역학보다 어려운 일기 신도시 건축이라고. 공학자여도 안 근데 됩니까? 이게 진짜 어려워. 왜냐면은 뭐 예를 들면 또 이주 대책도 지금 보니까 대책이 안 세워졌더라고요. 뭐 무슨 신규 공급으로 대체하겠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이주 주택을 만들기도 애매한 거예요. 왜냐면은 예측을 하기 못 하잖아요. LH 같은 데서 몇만 세대가 나중에 필요해질지 아니면은 지지부진하고 결국은 아무도 이주를 안 하고 뭐 이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주 주택이라고 만들어 버릴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다음 그러면은 그럴 바에야 이제 어쨌든 공급은 해야 되니까 주택을 많이 만들면은 알아서 되지 않을까요? 지금 거의 스탠스가 이거거든요. 열심히 주택을 만들면은 그 수요가 이주 그걸 채우지 않을까요? 막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은 못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계획대로 되면은 계획대로 36,000세대가 착착착 돼 가지고 2027년 8년에 36,000세대가 막 이주를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공급이 못 따라가죠. 이주 대란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돼도 문제고요. 빨리 안 되면은 계획대로 하는 건데 주택 공급이 안 되니까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일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모든 이상적인 만족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 뭔가 하나라도 예를 들면은 공급을 어쨌든 빨리 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의 이주 대란은 어쩔 수 없다. 이건 근데 이거 엄청난 일이 생길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아니면은 이주 대란을 피하기 위해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2-30년 정도 두고 하겠습니다. 둘 중 일단 적어도 이 둘 중 하나는 해야 되는 거고 말씀대로 뭐 돈 약간 그 용적률 같은 걸 점점점 올려주겠다라고 하면은 뭐 그러면은 딴 데서 특혜잖아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없고 뭐 하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안 할 수는 없는 뭐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선도지구를 좀 서둘렀네.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선도지구 발표가 좀 어설픈 상태에서 일단 그 2020 저는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2027년 착공 시작한다는 게 제일 마음에 걸려요. 그거는 불가능하고. 네. 근데 정치인들이 흑화되는 이유는 유권자들이 스마트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인은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표가 안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 돌아가는 게 다 그냥 유권자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일기 신도시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진작 계획도 잡았어야 되기도 하고 지금도 남북 통일보다 더 복잡한 거니까 지금도 사실은 온 나라 모든 공무원이 다 머리 싸매고 해도 모자랄 건데 지금 야 그거 재건축하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도장 찍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빨리빨리 좀 해 니들 이렇게 게을러 라는 식으로 여론이 도니까 이거 시간 끌면 게으른 놈 취급받으니 뭐라도 하는 척 하다가 임기 마치는 게 앞으로 계속 될 겁니다. 계속. 국민연금 개혁도 그렇잖아요. 손댔다가 못하고 그만두고 손댔다가 못하고 그만두고.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냥 뭐 이거는 이미 지난 일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일기 신도시 중에 제일 빨리 지어진 아파트가 91년식이거든요. 91년식이 이제 30년 차는 2021년이잖아요. 예. 진작 시작했어야 돼요. 더 빨리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죠. 2021년이 됐으면은 그 일기 신도시 중에 제일 빨리 준공된 데는 재건축 연한이 됐으니까. 아니면 얘라도 잘 시작할 수 있게 해주던 건데 중간에 홀딩을 시켰거든요. 우리 요거 특별 만들 거야 이러면서 홀딩을 시켰거든요.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진작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 전 정부 같은 경우는 또 약간 성격이나 당시의 부동산 분위기상 재건축을 활성화시켜 준다라는 것은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지난 정부 때. 그렇죠. 그 너무 집값이 많이 올랐던 상황이기도 하고 정부의 성격도 그렇지만 당시의 부동산 시장 상황도 그렇고 공급을 하긴 할 텐데 공급을 위해서 분당 집값 올려주는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냥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분명 정치적인 이슈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음 예를 들어서 뭐 분당 예를 들어서 좀 선도지구 하고 이게 재건축이 착착 되니까 분당 집값이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은 예. 야 이거 그만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야 이거 잠깐 하지 마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되게 이거를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 이 모든 문제들을 다 그 뒤로 하고 어떤 단지들이 잘 될 거예요. 잘 되는 단지들이 있을 거예요. 주민들의 의지가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잘 된다 어떤 곳들이 잘 된다고 하면은 그 동력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주민들의 물불 안 가리는 강력한 의지. 나는 꼭 신축 아파트를 갖고야 말겠어. 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무슨 뭐 어떤
이런 뭐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는다고 하더라도 다 해치고 가는 일부 단지들은 빨리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라면 빨리 하려면 예를 들면 내가 뭐 분담금 더 내야 되고 뭐 공공기호 좀 더 해야 되고 뭐 중간에 상가 있으면 많이 양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희생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쵸.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지금 서울시도 똑같은데 서울시도 똑같이 서울시 말을 잘 들으면 빨리 되거든요. 근데 서울시에서 조합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요구를 하면은 불합리하다고 반박을 하는 순간 막 6개월씩 밀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교육청이나 뭐 이런 협의를 할 적에 말 잘 듣고 속도가 최고다. 네. 오냐 아 그냥 일단 가자. 다 알겠습니다. 하고 네. 뭐 상가가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돈으로 해주고 아파트 줄게 뭐 이렇게 하고 빨리 보통은 속도냐 아니면은 뭐 선택을 해야죠. 약간 그렇게. 까다롭게 하면은 보통 늦고 그래서 그 주민들도 그 주민들끼리 했어요. 우리의 원팀이 되어서 이걸 뭐냐? 성공시키는 게 최고지. 속도냐, 뭐냐, 이제 원팀이 신중하게냐. 되어서. 근데 갑자기 야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내가 조합장을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면서 뭐 또 어떤 보통 추진위가 막 2개가 생기고 이래요. 예. 2개가 생겨서 누가 조합장 하느냐 이런 이권이 것도 많이 크니까요. 생기고 그렇죠. 이권이 크니까. 근데 그런 것도 모르겠고 우리는 원팀 단일팀으로 가서 빨리빨리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전체 다 잘 안 될 거라는 것은 아닌데 우려점들이 되게 많고 그런 게 했네. 전체적인 도시나 이제 전체 이 일기신도 또 지방도 지금 이제 요거하고 지방이랑 뭐 인천이랑 이런 곳들 아니면은 일기신도시 아니고 영통 이런 경기도의 다른 곳들도 이제 이런 선도지구 방식처럼 뭔가 한다고 해요. 요게 이제 표본이 되고 다른 곳들도 막 한다고 하거든요. 그 다 합치면 200만 원이라는 건데 200만 원 재건축이라는 건데 그런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굉장히 우려점이 많은데 뭐 개별 단지적으로는 뭐 잘하는 것들은 잘하겠죠. 이주 단지는 안 만들겠다고 그냥 한 것 같은데. 네, 안 만들겠다고 한 거죠. 근데 안 만들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만드는 이유가 따로 그러니까 저는 있어요. 사실은 그 워딩은 모르겠는데 취지에는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주 주택이란 것을 그러니까 딱 지을 때부터 이건 이주 주택이야라고 짓지 말고 주택을 만들면 되잖아요. 어차피 땅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렇죠. 주택을 만들어서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타이밍이 맞으면은 야, 여기 이주 주택으로 쓰고 쓰면 되는 거지. 그러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우리는 공급을 열심히 하겠다. 그걸로 이주 수요를 흡수하겠다. 근데 따로 이주 주택이라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주 주택 몇만 세대 공급하겠다 이런 건 안 하겠다라는 취지인 거. 그래서 그 말 자체는 저는 동의는 하는데 이주 주택이든 그냥 주택이든 부족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되게 느릴 거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거 기준으로 봐도 예를 들면 36,000 세대가 지금 선도지구 지정됐잖아요. 근데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아까 2032년 정도 혹은 2032년, 33년 요때 만약에 재건축이 완성이 되는 좀 빨리 달리는 곳들이 한 10,000세대 그 정도만 돼도 10,000세대 이주 흡수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매년 10,000세대.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경기도에서만. 네. 경기도에서만 매년 10,000세대가 그리고 예전에는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하는 단지들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중반 요런 데에 지어진 굉장히 넓고 좁고 요런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은 이주를 해도 그 여파가 크지 않아요. 원래 낡은 데서 살았으니까. 원래 낡은 데서 살았으니까 뭐 이렇게 그렇진 않겠지만 막말로 뭐 빌라에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원래 낡고 그런 아파트에 살았으니까 예를 들면은 적응이 돼 있어. 전세가 3억대에 사셨던 분들이 전세가 3억대에 가시는 거랑 지금 분당은 분당에 지금 예를 들면 선도지구 지정된 곳에 역세권의 그 아파트는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전세가가 한 8억대 정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이주비가 8억 정도 나와야 돼요. 나오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이주할 적에 8억 들고 어디 가서 사세요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8억을 들고 우르르 움직일 적에 그 이주 대란은 기존 지금까지의 그 이주 재건축하고는 되게 달라요. 맞아요. 이주의 파급력은 굉장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36,000 세대가 다 움직이지 않아도 그중에 예를 들면 뭐 4분의 1 정도가 잘 진행이 됐다. 9,000 세대 정도잖아요. 매년 9,000 세대가 움직인다? 상당하죠. 그러면은 전월세 가격이 특히 이제 분당 집값 장난 아니. 분당 전세값 날리겠네. 그렇죠. 전세가가 엄청나고
다 그렇죠. 예.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또 뭐 매매가도 흔들릴 테고. 예.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공급을 많이 하면은 뭐 한 15년 후, 20년 후에 공급이 많이 됐다 이런 결론이 날 수는 있는데 중간에 엄청난 과도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늦어지면 서울의 집값에도 영향은 많이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을 사실은 일기 신도시가 좀 많이 뭘 받아줘야 네. 좋은 데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 새 아파트가 주변에 많이 있어. 뭐 이렇게 좀 받아줘야 뭐 굳이 강남에 꼭 들어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영향을 미치긴 미치죠. 예. 미치긴 미치고, 그러니까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보다 어쨌든 만약에 잘 돼서 궁극적으로 싹 재건축이 되었다. 그래서 새 아파트들이 쫙 지어졌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요가 분산이 되면서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봐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걸 하기 위해서 중간에 엄청난 그 부작용들이 있을 테니까 있을 거고. 그때를 어떻게 버티느냐.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요. 부작용 2주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많이 전세가가 올라갔어요. 예. 그러다 여기가 막 착착 다 지어져요.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렇잖아요. 2주 대란이 했다가 2주 대란이 해소가 되니까 떨어져요. 역전세난이 맞아. 되는 거지 또. 그러면 역전세난 이건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들쭉날쭉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이 주택 공급 계획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데 예. 시장의 흐름을 전망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야 이거 그러면은 투자를 했다가 2주 대란 때 팔고 나중에 떨어지면 사고 이래야 되나 뭐 이런 굉장히 큰 등락폭이 있을 수 있겠다. 좀 이런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제가 뭐 평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내부 사정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심도 있는 고민과 토론과 이런 것들이 그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문점이 있죠. 네. 마스터 플랜이 없다는 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네요. 그런 것도 있죠. 네. 왜? 분전님이 지금 40대이십니까? 30대이십니까? 40대입니다. 40대시죠? 네. 예전에 박정희 전두환은 그 나이 때 대통령 한 거 아시죠? 네. 왜? 좀 언더스탠딩에 나와서 지금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아니라 마스터 플랜을 짜야지 일단 마스터 플랜. 얼른 좀 뭐 좀 해봐요 좀. 못 쩌려고 네? 못 쩌려고 이러는 거야. 그렇습니다. 되게 걱정되네. 이거 그냥 국토부 장관이 알아서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들여다 볼수록 지금 그때도 그래서 굉장히 잘 안 될 것이다 이게 여러 이유로 그리고 이주와 관련해서는 예전 서울에서는 여기서 재건축하면 옆 동네도 집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동네 가서 통학을 하면 돼요. 출퇴근이야 좀 달라지면 되지만 애가 어떻게 고등학생인데 전학을 갑니까? 근데 전학 안 가도 할 수 있었잖아요. 서울 재건축은 버스 한 3정거장 더 타면 되니까. 근데 분당에서는 이주 단지가를 별도로 분당에서 붙여줘서 만들지 않고 그냥 저 어디 저 광주 가서 사세요 내지는 성남 가서 사세요라고 하면 애들이 학교를 못 다닌다니까요. 이게 왜 그 고립되어 있는 신도시라서 전부 그 일기 신도시 5개가 그래서 주변에서 알아서 그 주택이 공급되겠죠라고 할 거면 택지 지구를 만들어 줘야지 그냥 논밭을 헐어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떻게 그걸 하라고 알아서 진짜 하는 어디 거예요? 재건축 내서 한꺼번에 쫙 나오면 저 한번 당해봐요. 그 동네가 그냥 전세 가격이 하루 아침에 몇 억씩 오르더라고. 하루 아침에. 그러니까 단지 하나가 한 예를 들면 2,000세대 정도 단지 하나가 이주를 해도 예. 주변에는 확실히 영향을 미치죠. 왜냐면은 엄청나던데요, 정말. 거기 살던 분들이 이주할 적에 멀리 가고 싶어 하시는 멀리 안 말씀하신 가고 대로 다 동네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특히 학군 좋은 데는 훨씬 더 심하거든요. 아니 진짜 어떻게 완전 이 돈 생각을 싸움이지, 했어요. 돈 애들도 싸움. 다 학교 다니지, 친구도 뭐 있지, 다 인프라가 거기 있는데.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계획대로 됐을 경우에 문제점이 또 뭐냐면은 예를 들어 10년 동안 이걸 하겠다. 10년 동안 이거를 정비구역 지정해갖고 뭐 이렇게 10년, 1년 매년 해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데가 예를 들어서 27년에 착공을 해요. 27년 착공, 8년 착공해서 5년 차가 되잖아요. 그럼 도시의 절반이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는 도시의 절반만 남고 그러면 거기에 뭐 상가나 이런 인프라가 좀 잘 안 돌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말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런 그러니까 다 이주를 하고 다 공사판이 되었을 적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실은 알겠습니다. 네.
쉽지 않겠다.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쉽지 않겠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제 생각은 이게 잘 돼도 문제고 잘 안 돼도 문제고 진퇴양난이구나 이런. 나오신 김에 내년 부동산 전망은 하셨습니까? 아니면 좀 이따가 원래 그걸로 나오려다가 어제 그게 발표돼요. 원래 그걸 준비했는데. 내년 부동산 전망. 그때 나와서. 기억 안 나? 쌀쌀해지면 그래 한다고 그랬잖아. 쌀쌀해지면 조금 가격이 살짝 떨어질 수 있으면 지금 딱 또 그렇게 했어요. 네, 근데 뭐해? 쌀쌀해졌어요. 네, 그리고 쌀쌀해지고 부동산도 네. 쌀쌀해졌어. 생각보다는 한 일주일밖에 안 됐어 지금 날씨가. 제 생각보다는 네. 그래도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그래도 전망했던 더 떨어질 것보다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사실 폭은 아직은 모르는 건데 예. 속도 차원에서는 조금 뒤로 좀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잘 버텼고 가격이 잘 안 떨어졌다. 오히려. 좀 늦게 떨어지고 있다. 어쨌든 지금 좀 조정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살짝. 근데 되게 특이한 점은 재건축 같은 경우들은 그 최근에 10월 11월에 막 신고가 막 쳤거든요. 재건축 어마어마해요. 진짜 보통 신고가가 아니고 엄청 팍 쳤거든요. 재건축이라는 게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상급지 재건축 뭐 압구정? 여의도 어마어마해요. 여의도. 압구정, 여의도, 반포, 대치 이런 완전 상급지 재건축들이 네, 완전 그러니까 상급지에다가 지금 새 아파트 열풍에다가 두 개가 합쳐지니까 그냥 이게 다 날린 거지. 뭐. 전 지난번에 얘기했던 원베일리 때문인데 원베일리가 그 50억에서 다음 신고가는 55억, 다음 신고가는 60억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재건축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계산을 하잖아요. 추가 분담금 얼마 내면 뭘 받겠구나 해서 예를 들어 원베일리 근처에 단지다라고 하면은 재건축하면 50억짜리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가 됐었는데 좀 지나니까 55억짜리 받나 봐. 60억짜리 받나 봐. 이게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었죠. 네, 그래서 그 보통 신축의 최고점이 7월에서 8월이었으면은 한두 달 시차를 두고 특히 이제 그 한강변 여의도도 똑같고 한강변들이 되게 세서 그런 정말 상급지들의 그 가격들이 잘 버티는 걸 넘어서 쭉쭉 올라가니까 이 전체적인 시장도 잘 버텼던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저는 되게 어쨌든 제 생각보다 거래량은 생각만큼 떨어졌는데 시세 같은 거는 그 놀랬던 거는 그 금리가 한 3.3, 4 요 정도 받을 수 있었다가 주택담보대출 4.78 이렇게 올라갔으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못 사야 되는데 네, 그래도 사더라고요. 그거는 좀 이 수요가 좀 있구나 확실히 더 제가 생각한 여전히, 것보다도 더 세구나인데 지금 뭐 제가 찬바람이 더 세게 불어서인지 이번 달 혹은 정말 최근 1, 2주 정도는 좀 더 차가운 시장에도 좀 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정확해. 저 끝나고 나서 상담 좀 받고 정확하니까. 어디 가시지 마시고 상담 좀 해주시고. 사기로 마음 먹었어요? 사야죠. 사기는 사야지. 사기는 사야 되는데. 둔촌주공 분양가의 2배가 됐습니다. 둔촌주공은 너무. 그래서 자꾸 집을 그 투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살 집으로 생각해야지. 사는 집, 리빙, 바이 말고. 그런데 왜 로또 줍줍 나오면 무주택자들 300만 가구가 왜 다 그거 살려고 줄 씁니까? 저는 안 넣습니다, 잘. 네, 자 운전 아카데미 김건우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휴, 자 마음 아프다. 다음 영상은요. 저희가 사전에 녹화된 영상인데요, 재밌습니다. SMR 소형 원전. 네, 소형 원전에 대해서 야, 소형 원전이 앞으로 괜찮을 거야. 이런 정도만 알았지. 도대체 어떤 업체들이 소형 지금 원전에는 뛰고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고 상장 회사가 SMR 하나 있어서 그게 수에 다 받는 거지. 사실 업계에서는 그렇게 다 SMR이 좋다고 안 한다. 그러니까 이 SMR은 고유명사 SMR. 예. 그 뭐죠? 뉴스케일 파워. 뉴스케일 파워. 뉴스케일 파워가 그러니까 사실은 뉴스케일 파워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비상장 SMR 업체들이 많다.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여전히 뛰고 있고 그런 요즘의 춘추전국 시대 같은 SMR 산업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해주실 겁니다. DABN 씨의 상무님을 모시고 저희가 들었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네.